우리의 대표적인 정서를 말할 때 흥과 한을 얘기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정서가 가장 강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드럽게 우리 가슴 속에 스며들게 하는 건 역시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황수경이 만난 사람, 오늘은 소리를 운명처럼 만났지만 이 소리를 많은 분들과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는 국악인 김영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그 콘서트는 한 20회, 30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공연들까지 하면은 좀 뭐 횟수는 좀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연하신 지가 그래도 한 20여 년.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아니, 빛이 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한 번. 국악인 또 경기 명창 김영임 하면은 정말 그 최초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악인 최초로 막 100만 장 이상의 그 앨범 판매고를 올렸던 밀리언셀러 네. 기록하기도 하셨고, 또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도 네. 하셨고, 그다음에 카네기홀에서 네, 이제 공연도 그렇습니다. 최초로 하셨고, 이런 폭발적인 에너지가 과연 어디서 나올까? 실제 성격은 어떠세요, 선생님? 저는 성격이 그렇게 뭐 아주 여성스럽고 그러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애교적이고 여자스러우면 그 남편이 상당히 좋아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끼들을 네, 네. 저는 무대에서 많이 발산하는 것 같고요. 그냥 소극적이고 뭐 단아하게 뭐 이렇게 서서 노래하는 걸로는 그 큰 무대를 제가 휘어잡고 못 가거든요. 그래서 뒤에 만약에 이제 오케스트라가 한 70명 정도, 70명 정도, 그다음에 아까 그 필하모니하고도 협연했을 때 큰 영국의 남자들이 한 막 80명이요. 네. 그 뭐 정말 세계적인 아주 정말 그 그럼요. 대단한 세계적인 분들이거든요. 연주자들이 예, 다 그런 분들이 서서 70명, 80명이 연주를 했을 때 제 목소리가 그 연주팀들을 휘어잡지 않으면은 그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 때는 무려 그 15곡을 앵콜 요청을 받으시는 그런 경이적인 기록을 또 세우셨어요. 네, 제가 또 한 가지 더 놀란 거는요. 이제 우리의 소리들이 물론 악보화로 형성되어 있어서 서양 악기가 우리의 곡을 잘 뭐 연주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곡들이 몇 곡이 있어요. 뭐 창작곡, 그다음에 정선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그게 후리 템포예요. 그래서 노래를 아는 자만 주의할 수 있고 노래를 아는 사람만이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저희가 악보를 한 2달 전에 먼저 보냈거든요. 네. 너무도 훌륭하게 연습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도착했을 때 풀베이츠만이 막 청춘가를 뭐 난단다라라리리리리 막 이렇게 자기가 막 노래를 하면서 직접 노래를 하면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타고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말 어떤 수련 과정을 거쳐서 노력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도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 정말 타고난 친구들이 있어요. 타고난 친구들이 이제 있는가 하면은 또 타고난 것을 자기가 또 어떤 무기로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시작하기를 20살 때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쪽에서 늦으신 거죠. 네, 19살 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막 초등학교 때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제 하도 어려서 거울 보고 여우짓을 하니까 우리 집에서 저게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거울만 보고 노래 부르고, 옛날에 제가 들었던 기억은 이미자 선배님, 동백아가씨 뭐 이런 건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학교에서도 막 뽑혀다니면서 이런 노래 불렀었거든요. 근데 소리를 전에 있는지 몰랐고 하도 제가 이제 그러니 우리 이제 엄마가 제가 막내다 보니까 그러면은 무용을 좀 고전무용을 가르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고전무용을 배우러 가게 됐어요. 이제 고전무용을 하면서 우리 소리하는 명창분들을 만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 몸에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소리가 막
완전히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아 이런 소리가 있구나.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막 부모님들 막 졸르게 됐죠. 반대도 많이 하셨다 그러던데. 저희는 뭐 엄청난 반대를 했어요. 정말 저는 막 집에 감금시키고 머리도 막 다 이렇게 잘라서 밖에 못 나가게 했고 뭐 한 2달 정도를 막 정말 아무것도 막 못하게 하고 뭐 심지어는 막 선 봐서 그럼 나 시집부터 가라 막 이런게까지 하고 그럼 언제부터 받아들이시고 좀 허락을 해주시고. 어느 날 언니가 이제 스님을 한 분 모시고 왔어요.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정말 소리를 하려고 한다. 이러고 하니 어떡하면 좋으냐 했더니 스님이 한마디로 그랬어요. 동생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도록 해라. 이 한마디에 2시간을 통곡을 했어요. 그 스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고 네, 네. 내가 너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무조건 못하게 하는 언니나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제가 정말 속상하고 가슴 아팠고 저는 공부는 사실 좀 하기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바로 우리 이제 그 소리 쪽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소리도 굉장히 좋으셨지만 저도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예쁜 국악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 얘기는 좀 듣긴 들었는데 제가 조그맣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얼굴도 뭐 이쁜 것보다 작다 보니까 이제 뭐 주인공도 카메라에 많이 조금 하시고, 네. 카메라에 좀 많이 좀 네, 네, 좀 네. 괜찮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데뷔하자마자 굉장히 순탄하게 이렇게 스타가 그때는 되셨던. 이제 좀 순탄하게 갔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KBS에도 마찬가지고 MBC에서도 국악을 약간 그 맞아요. 드라마식으로 역으로 이제 이렇게 막 네네,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네. 거기에 이제 뭐 주인공이 뭐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좀 프로그램이 그때는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바로 제가 그 조금 전에 그 밀리언셀러 얘기했던 그 회신곡의 음반이 그때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제가 주인공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주인공의 어떤 한 여자의 역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드라마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러는데 어떤 모 레코드 회사에서 네. 그 드라마를 보고 저를 스카웃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한테 그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나봤더니 저를 보고 하는 소리가 회신곡을 할 줄 아느냐. 그래서 회신곡 아직 안 배웠는데요. 그랬더니 뭐 들은 풍월이라도 조금만 좀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배님들이 하시는 거에 이제 앞에 회신곡이 처음에 시작이 뭐 일심으로 정념은 극락세계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해드렸더니 막 바로 이거 맞다고 그래서 막 계약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속 계약을 했어요. 네. 그래서 2달 동안에 만들어가지고 음반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음반 작업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도 똑똑하신 분이에요. 박춘석 씨라고. 트로트계 이미자 선생님이랑 다 네. 그분은 옛날부터 그렇게 그 옛날 그 선생님의 그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소리를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분은 이제 한번 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방송을 한번 내보내 보더라고 토크에. 그래서 이게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네, 네. 그래서 토크에 딱 나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판들을 막 찾느냐고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이제 뭐 대박이 난 거죠. 그 회사는요. 그래서 뭐 정말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역시 그 음반이 지속적으로 제가 콘서트 할 때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그러니까요. 일심으로 정념은 극락세계라 창생만민시주님 내 말씀 들어보소. 이 세상에 사람밖에 또 있나요? 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람마다 그 부모가
우리를 길러낼째 어떤 공력 들였을까. 진자리는 인자하신 어머님이 누우시고 마른 자리는 아기를 위여.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어머님께 효도하며 나라에는 충성하며 알아서 삽시다. 감사합니다. 결혼하시면서부터도 계속 지금 한 30여 년 넘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네. 이제 살고 계신데 그게 사실은 특히 이제 밖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집에 가면은 뭐 어르신이 계시면 막 편하게 이렇게 다 막 정말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좀 편하게 쉬고 싶어도 그래도 조금 마음이 쓰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참 존경스러워요, 선생님. 저희 남편이 네. 상당한 효자예요. 이상현 선생님이 굉장히 고마워하시겠어요. 근데 아직도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아직도 괜히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직 저도 되게 섭섭할 때 많아요. 이 효 공연 시작하신 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2년. 네, 22년째 됐어요. 매번 같은 형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참 그러기를 바라고 네. 우리 공연 때문에 2시간을 오셔야 되고 2시간을 관람하셔야 되고 2시간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김영님을 위해서 하루를 온전히 다 쓰시는 네, 거죠. 저한테 사실은. 시간을 네, 쓰셔야 네, 네. 되는데 왔다가 돌아가면서 내가 이걸 왜 왔지? 이러면 저는 뭐 끝나는 거잖아요. 정말 끝나는 거거든요. 이 공연이야말로 정말 저에게 많은 눈물과 많은 기쁨과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이 당하면 눈물을 별로 안 흘려요. 그래서 제가 무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 뽑아내야지 돼요. 네. 다 뽑아내서 이제 그런 이 여러 가지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이제 거기서 함께 네. 내 슬펐던 생각들, 지금 내가 너무 고달픈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2시간 동안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뭐 이런 말 하면서 지금도 가슴이 메어오는데, 제가 정말 감동받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병원에 계시는 부모님이 김영님의 공연을 좀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막 이불에다 이렇게 말아서 휠체어 태워가지고 병원 그 옷까지 그대로 그대로 그 예, 환자복 그대로. 네, 환자복 입으시고 위에다가 이불 다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해서 연예인들이 오셔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오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감정을 그분들하고 함께 했을 때 저도 사람이면 그게 그냥 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무대 위에 우리 국악인 김영림 선생님의 모습을 저희가 잠시 담아왔거든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22년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김영임의 국악 효 공연. 효 공연은 1년에도 20차례 이상 전국으로 찾아간다. 누적 관객만도 벌써 100만 명. 이제는 여유가 좀 생겼을까. 잘해야지 하는데 분위기가 느낌이 조금씩은 좀 변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름대로 희열을 느껴요. 정말 참 좋다 이런. 드디어 관객을 만나러 갈 차례. 오늘은 정선 아리랑으로 문을 연다. 김영임의 효 공연은 국악뿐 아니라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진다. 인기 코미디언이자 든든한 남편인 이상해 씨도 효 공연의 인기 스타다. 이 나라가 잘 사는 건
바로 여기 오신 어른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니 무슨 내가 박수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안 나오면 기분 나쁘지만. 알았어? 배우 전원주 씨와 서우림 씨 공연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오랜 벗들이다. 덜렁덜렁 하는 것 같은데 깜짝깜짝 놀래. 양반이에요, 양반. 지금은 이제 오래 공연을 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안 오죠. 남편의 역할을 최고로 다. 서로 너무 잘 만나고. 어른을 모시고 산다는 게 사실 힘들죠. 근데 집안일 하랴, 이 사회에 나와서 이런 거 하랴 진짜 힘들죠. 그녀의 무대를 함께하는 동안 자식들은 효의 의미를 새삼 깨닫는다. 어머니 왜 우세요? 그냥 엄마 생각도 나고. 아, 어머니 보니까 어머니 생각나세요? 네, 그 생각이 날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오래 살았었어. 이거 한번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없더라, 다 없더라. 이제 요새 부모님들 많이 그게 좀 무섭지 않잖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효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관객들 좋아하시고, 그리고 제가 뭐 몇십 년 동안 닦은 것을 그냥 잠재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다 내뱉어버려요. 사람들이 다 들려드리고. 네. 나도 여담에 반짝이를 입고 왔다. 반짝이를 안 입고 오니까 카메라가 나한테 안 오네. 사이가 막 좋다가도 같이 일할 때 좀 호흡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데 어떤 편이세요, 두 분은? 이제 그 작품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한 2년에 한 번씩 작품을 바꿔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좀 다투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남편이 효의 공연도 남편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상희 씨가 박수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런 올드 팬들이 막 그냥 뭐. 보는 순간 즐거워지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출연진의 어떤 한 그 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역할이 이제는 있어요. 네, 그전에는 커튼콜이 나와서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만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극 중에 남편이 이제 나와서 뭐 어떤 역할을 하나를 분담을 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개런티 없는 출연자가 이상수님 된 거죠. 불만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본인도 자존심 있고 그러니까 와이프 공연에 내가 뭐 돈 받고 하고 이런 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안 받는다 그러니까 정말 기획자들이 아예 또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연을 정말 탄생하게 한 것도 남편이고 그렇죠. 주역이시네요. 네, 제가 또 철없이 여러 가지 또 질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을 남편이 또 뒤에서 다 뒷바라지 해주고 어떻게 보면 공연에 있어서 저도 막 큰 소리를 낼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래 나는 주인공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뭐 그리고 선생님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면 남편이 막 그걸 저를 막 눌러요. 그렇게 못하게. 그러면은 막 굉장히 막 그럴 때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다가도 제가 뒤돌아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낮춰서 생각을 하면 남편 말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막 속상할 때는 서로 막 뭐 언쟁이 막 있고 이러지만 돌아서서 한번 나를 생각했을 때 뭐 남편이 저를 뭐 미워서 그렇겠어요, 뭐 싫어서 그랬겠어요. 잘 앞으로를 잘 끌고 가야 되니 이러한 것들은 네가 조심해라. 또 이런 건 나서선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지휘시켜주고 정말 막 무뚝뚝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외조는 진짜 확실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지나와서 보니 남편의 어떤 그런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이 정도의 경지에 오르셨는데도 계속해서 그 선배 국악인의 소리를 평소에 이제 많이 네. 들으셔서 우리 이상현 선생님이 가끔 짜증도 내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소리가 민요는 짧지만 긴 소리가 또 있어요. 판소리에 뭐 춘향가, 뭐 흥보가 이런 노래가 있듯이 우리 경기 소리에도 뭐 유산가, 적벽가, 무슨 뭐 추린가, 소춘향가 이런 긴 노래가 있어요. 또 그 긴 가사를 또 잃어버릴 때도 간혹 있고 그러니까 좀 당신이 좀 가사 좀 한번 봐달라 그러면은 펄펄이라는 그러니까 그 나비가 펄펄 날아가는 게 펄펄을 장단을 길게 하면은 자기 분명히 펄펄인데 펄펄 이렇게 돼야 펄펄이 되는 거거든요. 야, 그거는 진짜 나한테 이래요. 야, 너 가사 틀렸어. 이게 펄펄인데 왜 어가 의가 왜 들어가? 선배님들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저희는 불과 40년이지만 선생님은 80년이거든요. 80년의 그 선생님들의 소리를 어떻게 저희가 흉내를 내겠어요. 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아직도 모르는 노래들이 많거든요. 구구절절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제자들도 저를 따라하기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럼요. 네. 그러면 저도 선생님의 소리를 어려워서 못 따라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경지에까지 가려면은 저도 앞으로 40년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우리 또 묵경 선생님의 소리는 어느 여름 영창보다도 고목 같은 소리라 그러셨어요. 선생님의 소리는 고목이라 그랬거든요. 선생님 80년을 소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되셨고, 역시 선생님이 참 곁에 안 계시니까 정말 선생님의 소중함을 더 느끼고, 예.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 소리도 물론 익혀야 되지만 그 너의 더 큰 스승님의 소리도 들어봐야 된다. 후학 양성에도 굉장히 열정을 많이 쏟고 계시더라고요. 네. 좀 눈에 띄는 제자들이 좀 있으세요, 선생님? 저희가 이제 우리 작업이 옛날 것을 그대로 전승해오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제가 저로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의 후계자를 길러내서 이게 명맥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예술이기 때문에 네. 10명, 20명이 다 똑같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한 아이가 뭐 조금 기술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고, 누구는 더 노력할 수 있고 노력을 안 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성향이 다 틀리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열 손가락 뭐 깨밀어서 안 아픈 뭐 손가락이 없다고 하듯이, 못난 제자도 내 제자고 잘난 아이도 내 제자거든요. 그럼 못난 아이가 안 됐을 경우는 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이 정말 저한테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쳐 놓으면 뭐 할까? 이 아이들이 나가서 정말 대내적으로 활동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숙제고요. 네. 무료 공연도 많이 해주시고 봉사도 네. 참 많이 하시는데. 어떤 경우냐면은요. 네. 연세 있으신 분들이 오시려고 하면은 누가 모시고 오셔야지 혼자는 오시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공연. 네. 경기도라고 할지라도 경기도 외곽지대에서는 누가 모셔와야지만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좀 저희가 찾아가서 노래도 해드리고 같이 또 얘기도 하고 그런 공연을 많이 합니다. 제가 손녀 100일 돌도 다 그 양론이나 이런 데 가서 저희가 그 잔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공연도 해드리고 떡도 다 나눠드리고 제가 이렇게 길에 지나가잖아요, 진짜. 그러면 막 뛰어오셔가지고 저 어깨를 막 두들겨 주세요. 착하다고, 어머님도 잘 모시고. 그러니까 보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정말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거든요. 저 사실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내 마음도 반은 있지만 제가 반을 더하는 것은 착하게 살 수 있게 정말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정말이지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소망? 어떤 계획을 갖고 선생님께서 많이 움직이실수록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마음에 정말 치유를 또 찾게 되고 위로, 위안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정말 많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세월은 이렇게 흘러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빠짐없이 이 공연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관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80인생을 소리로 바쳐오신 그 선생님들이 갖고 계셨던 것을 물려받으려고 이제 그 경지에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뭐 늘상 갖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 40여 년 그 소리 인생 변함없이 이렇게 많은 분들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정말 단순한 그런 노력이 아니라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하나 다 완벽을 기하려는 네. 그런 어떤 열정과 그런 어떤 그런 노력들이 다 모아진 그런 결과라는 생각이 참 들어서 네. 선생님 어쨌든 모든 국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공연을 다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네. 20년, 30년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밤가는데 바람이 가니 금일 송군 나도 가요 천리에 임이별하고 주야 상사로 잠 못 일어 공자님 심으신 남계 안연 증자로 물을 주어